오늘부터가 이제 추석이네요. 아,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장순아는 뭐가 있을까요? 추석하면요? 네네. 추석. 사실 근데 선수들은 추석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냥 매년 추석 때 그냥 게임하고 경기하고 그냥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네. 그래서 특별한 그 추석에 대한 추억은 없어요. 아, 같이 송편 만들고 막 이런 아니, 추억이 없었구나. 소편 만듭니까? 저희 집에서 만들었어요, 저희는. 네. 다 그 반죽 담당이었어요,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이제 콩이랑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 저는 떡을 안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 그 다음에 그 게 있죠, 게. 아. 옆으로 네네네. 가는 조그만 게. 어. 그리고 그거. 그다음 콩자반. 어.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 개를 안 좋아해요. 아, 저는 정말 안 좋아해요. 저는 진짜 떡 진짜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 저 완전 떡돌이에요. 진짜 떡 진짜 좋아해요. 내가 왜 웃는지는 아시죠? 네, 가래떡 진짜 좋아해요. 떡을 좋아하는 건 알기 때문에. 아, 저 떡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떡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저 떡 되게 좋아하잖아요. 라면도 떡라면 먹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구라쟁이 분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풍성해져라 이렇게 인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으로 나댄다 한가위로 가시죠. 약으로 나댄다 한가위. 네, 아,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댓글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임다영 다요매님이 쓰셨네요. 장군님 모든 야구장 해설하러 가보셨을 텐데 주관적으로 시설 환경 좋다고 생각된 야구장 어딘지 궁금해요. 개선이 제일 시급해 보이는 구장 어딘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중계하기 가장 좋은 야구장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맞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 중계 부스도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앞에 시원하고 뻥 뚫려 있고 경기장 잘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시급해 보이는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구장 어딘가요? 중계 부스로만 따지면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가 제일 안 좋죠. 대전구장이 좀 낙후됐어요. 그리고 너무 좁고 그리고 거기 벌레들이 많아. 맞아.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사직 중계석 가면 가끔씩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예전에 이만한 바퀴벌레가 진짜 맞아요. 야구장 시설은 창원구장 좋죠. 네. 창원구장이 이제 최신식으로 져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옛날 같은 구장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야구를. 근데 요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관중석이 그런데 NC파크의 중계석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제일 왜냐면 꼭대기에 있어요.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플라이볼 떴을 때 네. 어느 정도 떴는지 안 보여요. 네. 중계 부스는 좋은데 중계 부스 위치가 안 좋아요. 맞아요. 창원은. 정하영님께서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 보고 갑니다. SSG 팬들이 2019년도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순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에 이제 결국은 1위를 내줬잖아요. 두산한테.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4경기 반도 사실상 커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9경기 차에서 4경기 반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쉽게 뒤집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네. 이성계님께서 LG 두산이 우천 취소 경기가 10경기 넘게 남아있는데 더블헤더 조치를 취할까요? 아니면 더블헤더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안 났고요. 잔여 근데 경기- 월요일 경기는 아마 조만간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월요일 경기가 추가되는 거는 뭐냐면 주말 경기가 비로 취소됐을 때 이제 근데 그 앞에 경기 그러니까 화수 목금 경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주말 2연전 토 1경기 중에 한 경기가 취소가 되면 그 경기를 월요일 날 편성을 합니다. 맞아. 그건 아마 조만간에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우천으로 취소가 됐는데 갑자기 더블헤더가 생기면 네. 약간 불공평하잖아요. 불합리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특히 이제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은 하루에 한 경기씩 해야지 사실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2경기씩을 하게 되면 한 경기는 잡고 한 경기를 약간 뭐 내줄 수 있는 아무래도 2경기 전력을 다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서 오는 지금 불공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시즌 초에 만약에 KBO가 발표를 할 때 네.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만약에 몇 경기가 밀리게 되면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를 시행을 하겠다는 규약을 만들어 놓고 아하. 들어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몇 경기 이상 취소가 됐을 때는 언제부터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를 시행을 한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게 되면 미리 하면. 공평한다고 그나마 좀 공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구라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KBO에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WINE
와이니님께서 올리셨네요. 장선아님 덕분에 비자책에 관해 궁금했던 것이 해결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자책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 투아웃 이후에 투수 본인이 송구 실책 등과 같은 에러를 범한다면 그 이후로도 비자책으로 남는지 궁금해요. 투수 실책도 실책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다 비자책입니다. 근데 이게 투수가 범한, 그러니까 본인이 범한 실책이기 때문에 이건 자책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잖아요. 하시는데 본인 실책이- 그렇지 않아요. 투수 실책도 왜냐하면 뭔가 플레이가 이루어진 이후에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5의 야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던진 이후부터는 야수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투수 실책도 야수 실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실책들은 다 비자책이에요. 하지만 본인에게는 또 실책이라는 게 딱 그렇죠. 기록이 남는 거죠. 자, 한상님께서 쓰셨는데요. 저도 자책점 관련해서 궁금해서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승리 투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선발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4회 마치고 내려간 후 나머지 투수들이 똑같이 1이닝 안타 볼넷 없이 경기를 마친다면 승리 투수는 누구에게 가는 거고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기록원이 네. 체크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제일 그 임팩트 있고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던진 투수에게 승을 줍니다. 네. 네. 승리에 기여한. 가장 높게 기여한 선수에게 주는데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기록원들이 어떤 선수를 봤는데 똑같이 1이닝을 던졌는데 만약에 성적도 다 똑같아요? 네. 그럼 뭘 볼까요? 그러면 뭐 중심 타선을 조금 더 잘 잡아냈다든가? 그렇지. 이런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한 투수는 3자범퇴를 만들어냈는데 하위 타선을 만들어냈고 아니 어떤 투수는 중심 타선을 잘 잡아냈어. 근데 이거는 기록원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 판단에 갖고 승리 투수를 주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화님께서 공인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투수들의 기사를 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했죠. 네, 공인구를 바꾸는 시점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공인구를 바꾸는 시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냥 불시에 뭐 검사도 하고. 불시에 검사도 하고요. 공인구를 딱히 1년이다 바꾸겠다, 2년이다 이런 시점은 없어요. 공인구가 최근에 뭐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해서 그 바뀐 게 스카이라인으로 됐죠. 바뀐 게 그 국제대회 그 룰에 맞게 왜냐면 그 저희가 이제 KBO 리그에서 쓰는 공들이 이제 국제대회에서 쓰는 공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해서 국제 규격에 맞게 공을 좀 바꿨죠. 그래서 공인구가 결정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반발력 개수가 그 수치 안에 들어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반발력이 들어오고 네. 뭐 공의 질 이런 걸 좀 네. 보겠죠. 마크 없는 공들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투수들에게 줘요. 그래서 그 공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어느 공이 뭐 지금 공인구하고 가까웠고 어떤지 뭐 이렇게 막 투수들이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주는 겁니다. 그 KBO 그 공을 줬던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 공이랑 가까워 맞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야, 투수들이 하는구나. 지금 이제 스카이라인 스포츠에서 반발 개수가 0.4034, 0.4234 요 안에 들어와야 되고 둘레는 2290 그리고 2350 요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게는 141.7, 148.8 요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공인구 기준점입니다. 예. 여기서 공 얘기가 나와서 장순아의 승문 스탑 들어가겠습니다. 장순아의 승문 스탑 1분 들어갈게요. 아, 지난주 근데 제 영상을 봤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네, 한번 져주신 거 인정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지난주 시간을 좀 변경했더니 좀 제가 유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시 60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질문은 뭔지 모릅니다. 네, 늘 모르죠. 60초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7초로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53초부터 67초까지. 오케이. 질문은 야구공은 아무리 빨라도 라이징 패스트볼은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결국에는 공이 뜨냐? 그렇죠. 1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사실 볼 끝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맨이라든가 호커나 이런 게 없을 때 얘기를 했죠. 공이 뜬다고 진짜 실제적으로.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야구를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공들이 다 가라앉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그러면서 이제 RPM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사실 뜨는 공은 없습니다. 모든 공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라이징 패스트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 없는 거죠. 공이 뜬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사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사설이나 이런 블로그를 봤는데 중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RPM이 3,500 RPM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이 뜬대요. 3,500 RPM.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푸심 150, 160 던지는 투수들이 RPM이 2,500에서 한 2,700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3,500 RPM이 나오려면
한 100, 한 80, 190을 던져야겠죠? 그런 투수들은 안 나오죠? 아. 190, 한 200을 던져야지. 그 200을 던지면 결국 RPM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저드. 그럼 3,500이 된다는 얘기인데 3,500이 돼야지 뜨는 겁니다. 어. 근데 그러지는 없죠. 왜냐면 그런 투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모든 공들은 다 가라앉게 돼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공이 빠른 투수는 이 낙폭의 폭이 적겠죠. 공이 빠를수록, RPM이 높을수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83초가 나왔네요. 1분 23초. 1분 23초. 내가 그렇게 길게 얘기했다. 네. 다음 주도 제가 내. 아싸 1분 23초. 네, 1분 23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KBO 스탯 보시면 뭐 수직 낙하, 그다음에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 낙하, 뭐 이런 것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수직 낙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 낙하 폭이 숫자가 적을수록 공이 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볼이 힘있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언더핸드 투수들 같은 경우는 공이 뜨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이제 위로 갔다가 다시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 거죠? 네, 네, 이제 다시 가라앉는 겁니다. 일단 표적이 위로 가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약간 보이는 거지. 중력을 무시하는 폼이죠. 사실 언더 같은 경우. 잠수함 투수 같은 경우. 우리 댓글에 올라온 글들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MLB 파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가면 시구 1순위? 하정우. 하정우가 하정우 LG 씨가. 트윈스.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 가면 시구 1순위는 하정우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KBO,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 게 그 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은 본외 경기라 KBO 주관이에요. 아, 그래요? 그 팀 주관이 아니라. 그래서 LG 트윈스 좋아한다고 해서 만약에 KBO가 알아서 뭐 하정우 씨 LG 트윈스 뭐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LG 트윈스가 하정우 씨를 컨택해가지고 시구를 시킬 수는 없어요. 주관이 LG가 아니기 때문에. KBO 주관이네요. 그래서 표도 KBO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구단이 아니고. 네, 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KBO 주관이라. 네. 그 밑에 것도 바로 가겠습니다. LG가 올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유난히 L뽕에 취해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LG 트윈스 팬들이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다. 지금 뭐 들썩들썩 하고 있죠. 예? 지금 성적도 좋죠. 그리고 단점을 지금 하나하나씩 지어가고 있잖아요. LG가. 사실 국내 선발들이 안 좋아가지고 참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 뭐 김현식 여수 2경기 연속 잘 던지고 이민호 뭐 5점대지만 10승했고 네. 임창기도 안오진 한번 꺾었고 그러니까. 켈리 잘 던지고 있고 마무리 좋고. 플로코도 잘 던지고 있고 고우석 35세이브 하고 있고 뭐 야수는 뭐 리그에서 제일 좋은 지금 빵빵한 라인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LG 트윈스 팬들이 계속 설렐 수밖에 없지. 설레이는 데다가 뭔가 계속 그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들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LG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죠. LG가 잘해서 좋아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자꾸 약간 의심을 하면서 너무 좋은데 요게 약점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야구 팬들한테. 그러면서 자꾸 글이 올라오는 자꾸 거죠. 여자친구 생기면 사랑받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 참고로 올해 저는 LG 트윈스의 우승을 꼽았습니다. 야, 작년에 KT 맞췄잖아, 유일하게. 정우영하고 저만 맞췄죠. 아니, 해설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맞췄. 올해는 지금 랜더스를 꼽은 해설위원이 2명입니다. 염경혁 위원님하고 네? 스포티비의 김재현 위원님이 랜더스? 두 분이 랜더스의 우승을 꼽고 이거 한국 시리즈 얘기하는 거야? LG 트윈스의 우승을 꼽은 사람은 저밖에. 지금 한국 시리즈예요. 네, 한국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볼 거예요. 자, 그런데 LG 트윈스 얘기가 나와서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새로운 코너죠. 짚고 넘어갑시다. 미친 새끼 같아 진짜. 도라이 같아 도라이. 자, 코너 만들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그동안 좀 오해한 것도 저희가 짚고 넘어갔잖아요. 장훈아가 야참에서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됐어요. 네, 유광남 고우석. 유광남 선수를 너무 낮게 폄하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세련되게 좀 앞에 그 문구를 좀 이렇게 뭐 동작들이나 이런 거 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일단 유광남 선수 어떻게 폄하한 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폄하 안 했다니까. 자꾸 폄하를 지금 해요.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태가 네. 지금 굉장히 이슈에 올랐었어요. 아니 지난주에 네. 그 야구의 참견의 주제가 미리 보는 WBC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포수 쪽에 이제 양의지 선수를 꼽았죠 주전으로. 네. 그럼 백업을 박동원 선수를 꼽았습니다. 박동원 선수 뽑았고. 네, 근데 이제 김도환 기자님은 양의지를 뽑고 박세욱을 뽑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야 장성우를 뽑았나? 막 이랬을 거예요. 누구 뽑은지 기억도 안 나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유강남 선수 이 얘기가 나왔죠. 네. 근데 김도환 기자가 박동원보다는 이제 유강남이 좀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유강남은 올해 특히 이제 타격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네. 도루 저지율 때문에 백업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김도환 기자가 이제 차세대 이제 포수 주전 포수 이제 누가 됐으면 좋겠냐. 국대 주전 포수. 네. 이제 주효상 선수도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네. 상무에서 이제 김영준 선수가 이제 제대를 하니까 네. 이 두 선수들이 각 팀에 가서 좀 많은 경기를 뛰면서 차세대 이제 안방마님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대표로 이제 조금 커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김도환 기자가 여기서도 유강남을 안 뽑으시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가 어디서 그래서 아닌가 그거는 다른 얘기죠. 예. 차세대를 얘기한 거고. 차세대를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양의지, 박동원 다음 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떠나면 이제 양의지 이제 국가대표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제 포수를 봐야 되냐. 그래서 주효상하고 이제 김영준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무슨 유강남을 폄하했네, 뭐 좋아하지 않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댓글이 한 50개 달렸더라고요. 예, 제가 또 최다 리플 또 거기에 또 또 탑3 또 찍었잖아요. 예.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환이 형이 자꾸 중간에 유강남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유강남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꼭 제가 유강남 선수를 꼭 실력을 폄하하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자꾸 보이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죠. 그리고 이제 고우석 얘기를 하면서 예. 고우석이 도쿄올림픽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안 그래서 좋았죠. 조금 단기전에 쓰기에는 주전 마무리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고우석의 그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오히려 7회나 8회 그 패승조로 쓰고 셋업맨. 마무리를 저는 이용찬을 쓰자고 했어요. 이용찬은 워낙 노련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자고 했더니 또 고우석이 또 고우석을 폄하하네. 폄하하네. 고우석이가 뭘 너한테 잘못했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고우석은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입니다. 그거는 뭐 실력으로 나와 있고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을 안고 던지게 되면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찬이라든가 뭐 좋은 투수 있어요. 노련한 어떤 클로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고 오히려 고우석을 진짜 뭐 7회나 정말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이럴 때 쓰자는 거죠.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 고우석 선수가 진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기에 쓰자는 거죠. 그렇게 사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도였구나. 그런 의도였어요. 네. 근데 무슨 뭐 제가 뭐 고우석을 싫어하냐. 그리고 제가 LG 트윈스 우승을 꼽았던 사람입니다. 예? LG가 잘하게 되면 저는 점점 점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LG에 저 우승을 꼽은 사람이 LG 트윈스 선수들을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의 그 사건의 시초는 도환 형이 문제였어요. 도환 형의 유강남을 여기서도 안 꼽아요? 여기서 완전히 제가 그냥 말려버렸죠. 아, 말리셨구나. 예, 하지만 저희가 저희 때도 얘기 들었지만 김도환 기자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도환 형 이거 아마 볼 거예요. 야구라 맨날 본다고 매일 했으니까. 보니까. 도환 형이랑 야참 같이 나가면 안 되겠어요.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 그 밑에 현재 순위와 상관없이는 뭘까요? 우리 팀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총력전입니다. 이게 삼성인데. 삼성 이야기네요. 총력전이 아니라 그냥 그 프로라는 팀은 매 경기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그 드래프트 때문에 더 지고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반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일부러 져서 이제 고의로 지는 건 아니지만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지면서 그 다음 연도에 신인 드래프트 상위 픽을 좀 가져오기. 그러려고. 그러면서 이제 리빌딩에 가져가고 휴스턴이 사실 그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KBO 리그는 사실 이런 리빌딩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 시즌 말미가 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명권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뭐 강백호 리그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지 말고 농구는 그렇잖아요. 포스트 시즌 떨어진 네 팀에게 구수를 줍니다. 그렇죠. 확률로 하죠. 확률로. 고의로 랭킹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드래프트 1지명권을 지금처럼 최하위 팀에게 주는 게 아니라 포스트 시즌 떨어진 팀에 구수를 배분해가지고 확률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고의적으로 탱킹을 안 할 겁니다. 아, 일부러 지는 경기는 안 나온다. 예. 자, 여기까지 우리 댓글아 또 질문 또 댓글까지 다 읽어봤네요. 일단 한가위인데 한가위가 찾아오면 참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한 해가 또 가고 있구나. 그건 연말에 느끼는 한 거 살 아니에요? 더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아 벌써부터? 아, 그럼 이제 45 되는 건가요? 하지 마. 이거 삐처리 해줘. 나이는 뭐 79년생 다 알고 있는데 뭘 약으로 받았다. 데리고 오라!